직업방송이 준비한 IT 관련 취업 프로그램 이직업 이취업 프로그램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네, 대한민국 IT 산업에 이 한 몸 바치겠다는 모든 구직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또 함께할 분들이 있죠. IT 취업의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엔터웨이 김기경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IT 산업 관련 뉴스를 전하는 시간이죠. 알아보자 IT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업계의 뉴스와 핫 이슈 그리고 업계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조영주 캐스터가 오늘도 IT 산업 이슈들 발빠르게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알아보자 IT 오늘은요. 이 첫 번째 소식 상큼하게 요즘 유행하는 이 세 단어 던지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뭔가요? 지금 제 머릿속엔 삼성전자, IT, 솔루션. 네, 무슨 내용일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름 아닌 이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요, 이 현지 시각으로 16일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한 세빗 2015에서 이 B2B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의 기업 대상 IT 솔루션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통, 교육, 의료, 물류, 호텔, 금융 등 이 B2B 6대 분야, 또 이 90여 개의 솔루션을 선보이면서요. 산업 분야별로 적용된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IoT 기술을 적용한 기업의 사무실, 유통 매장의 체험 공간 등을 통해서 미래 기업 환경을 제시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사용자가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PC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보안이 활성화되는 사무실. 이야, 이런 걸 직접 체험해 보는 거죠. 유통매장 체험 공간에서는요, 제일모직의 빈폴 매장에서 상용화한 디지털 유통 솔루션을 선보였는데요. 이것은 이 전자태그 RFID를 활용해서 고객이 옷을 집어드는 순간 매장 안에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옷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등의 효율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커넥티드카 관련 얘기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6와 폭스바겐사의 준형 세단, 이 파사트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연결해서 운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차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커넥티드카 솔루션도 시연해 보였다고 합니다. 와, 이거 빨리 타보고 싶은데요. 자,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해서 소형 센서가 운동을 하고 있는 환자의 심박, 혈압 등을 측정 분석해서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원격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모바일 심질환자 운동 코칭 솔루션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이만하면 로맨틱 그리고 성공적인데요.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중국의 자동차 업체 상하이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개발을 위해서 1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알리바바와 상하이 자동차는 우선 이 커넥티드카 개발과 운영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조인트 벤처, 합작 회사를 세우기로 했고요. 특히 알리바바는 여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지도, 금융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최근 중국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혁신을 주문하면서 이 IT 업체들의 자동차 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최대 검색 엔진 업체 바이두는요, 올해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거라고 밝혔고요. 또 웹TV 제조사 레시인터넷 정보기술은 커넥티드 전기차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인터넷 경제 시대의 업종 간 경계를 허무는 것은 트렌드다. 그리고 미래의 차는 인터넷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 상하이 자동차는 IoT를 직접 강조하고 나서는데요. 자, 이렇게 미래만 놓고 보면 신기할 일들이 무한대로 벌어질 법하기도 한데 언제나 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승부하는 중국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는 또 조금씩 뒤처지는 건 아닌지 살짝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IT 구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겠죠? 지금까지 알아보자 IT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커넥티드카 사업에까지 뛰어들었네요. 정말 거대 공룡 기업인 듯 싶습니다. 사실 그 알리바바는 핀테크 기술로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네. 세빗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알리페이를 얼굴 인식 기능이랑 접목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기술도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얼굴 인식이 되면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네. 어떻게 인증을 할 거냐의 수단이 사실 핀테크에 관련돼 있는 얘기여서, 그러니까 인증 네. 수단을 뭘로 할 거냐, 뭐 지금까지 지문도 있었고 홍채 그렇죠. 인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뭐 안면 인식은 얼굴을 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네. 얼굴 바꾸는 영화가 있긴 합니다만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좀 더 사용자, 결론은 그겁니다. 사용자가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를 네. 고민하면서 나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상용화되지는 못할지언정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인증수단이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예, 예. 오늘 이제 뭐 커넥티드카 두 번째 얘기를 할 테지만 마찬가지인 겁니다. 얼굴 인식이 차 안에서 되면은 바로 운전자가 앉을 때마다 아, 주인님이 오셨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네. 앞으로 성형술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네요.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있군요. 예. 나를 못 알아보면 서운할 거예요. 예, 네. 그 전날 라면도 많이 먹으면 안 드시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 핀테크 기술을 비롯해서 이제는 커넥티드카 사업에까지 뛰어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영주 씨가 말씀해준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민관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이기는 맞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민간은 이제 민간 쪽에 좀 맡겨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정부 쪽, 관 쪽에서는 이제 같이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요. 사실 그 민간 업계에 계속 이렇게 같이 놔두다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넥티드카 쪽만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융합 움직임은 거의 없고요. 네.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업계대로,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사대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IT 업체들, 뭐 인증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또 그 업체들끼리 좀 기술만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고, 네네. 아직까지 좀 뭐 대형 어떤 뭐 알리바바와 이 상하이 자동차의 어떤 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들리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예. 뭐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핀테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민간이 같이 움직이면서 포럼도 만들어지고 네.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제 올해 안에는 커넥티드카에 관련돼 있는 얘기들, 사실 요 얘기들이 핀테크, IoT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곧 어떤 그 커다란 움직임이 들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기대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산업 간의 융합이 굉장히 필요하고 정부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그런 정책이 필요하니까 조금 아쉽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좀 이런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예, 물론 뭐 그 앞으로 꼭 그 출연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앞서 그 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 쪽이나 이제 관 쪽에서 그 최신 동향이나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입이나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속도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기존의 기득 세력들이 일단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면이 많습니다. 네. 뭐 잠깐 얘기를 앞으로 하겠지만 이제 그 AT&T랑 예를 들면 아우디랑 이제 관련해서 네. 커넥티드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모 기업의 어떤 자체 시스템 때문에 통신사와의 그 결합을 굉장히 좀 거부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본인들의 어떤 시장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들이 좀 약간 방해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만 개선이 되면 저희도 곧 나타나지 않을까. 좀 사이좋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말이에요. 발전이 있을 텐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다 알아서 말씀해 주시니까 뭐 네. 자세한 얘기는 또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요. 뭐 네. 어떤 일이었는지는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괜찮네요. 예,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아직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IT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IT 대표 기업 분석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IT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각 분야에 대한 직업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커넥트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막 환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이 이야기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IT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역시 스마트카 세계로,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가 보시죠. 자, 최근 스마트카가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렇죠. 자동차라는 게 우리의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차와 IT 기술이 만난다면, 그 최신 IT 기술이 만나면 얼마나 더 윤택한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생활의 편리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뭐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다. 뭐 영화 그렇죠. 같은 얘기들이 모두 다 정말 재밌었어요. 환상이 네.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뭐 실제 그게 이제 이번에 MWC에서도 많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게 보여졌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아까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이사님이랑 잠깐 그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네. 저는 커넥티드카 이런 거 좀 늦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왜요? 나중엔 이제 자동차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맞아요. 이메일만 확인하는 용도 와 대단하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나중엔 이게 직장인들한테는 스트레스로 왔거든요. 직장 상사가 이제 이메일 같은 거 보내면 너 왜 문서 확인 안 하냐. 그렇죠. 예전에는 핑계를 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커넥티드카 세상이 벌어진다면 너 왜 문서 확인 안 했냐 이 얘기도 못 합니다. 그렇죠. 네. 차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할 수 올 거거든요. 있으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메일이 알람으로 울릴 것도 아니고요. 궁극적인 목표로 본다면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데 이 얘기도 못 해요. 아 저기 부장님 저 운전하느라 이메일 못 봤습니다. 맞네요. 말도 안 됩니다. 네. 이제는 차 유리에 뜰 거거든요. 거잖아. 차 유리에 이게 다 내비게이션 그렇죠. 옆에 무슨 메일이 왔습니다. 네. 메일 내용은 뭡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올 테니까 상상하면 뭐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그러니까 권 생각이 들어요. 기자님은 핑계거리를 이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사실 저희 엄마 같이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죽기 싫어진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어머님들 얘기하니까 예. 바로 또 그런 뭐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스마트카, 커넥티드카의 한 가지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런 거 많이 이용하시죠? 자동 주차 시스템. 네, 맞아요. 버튼만 누르면 요즘은 알아서 차가 그거 주차까지 다 좋아요. 해주잖아요. 뭐 네. 특히 이제 외제차, 우리나라 차들은 이제 많이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 예. 커넥티드카가 되면 요 기능도 또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내 주변에 주차장 비어 있는 곳을 찾아주는 거예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주차장 들어가면서 빈 곳 어디 있지 그러고 계속 뱅뱅 돌 필요가 없는 거죠. 와. 그리고 주차하기 어려운 데를 알아서 이렇게 좀 조절해서 뭐 그런 것도 잘 이렇게 해줬으면 자동차가 좋겠어요. 알아서 아, 주차도 해줄 거고요. 네. 주차 공간이 어디 남아 있는지도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에서 알아서 내리고 나서 쇼핑하고 나서 들어가면 스마트폰에서 그렇죠. 지금 당신의 자동차는 어디 서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아예 내비게이션처럼 이제 다 나와주는 네네. 그런 생활들이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능들이 하나의 포괄적으로 같이 융합되어 있지만 않은 상황인 거지. 그렇죠. 개별적으로 보면 지금 다 모든 기술들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러네요. 주차장에 차를 어디다 대놨냐. 그 최근 많이 유행하는 비콘이라는 센서를 이용해서 네. 차의 어떤 위치 파악 같은 건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자동차가 이제 주변에 주차장 검색 한 단계만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주차장 어디 있냐라고 네, 검색하는 그것만 한 단계가 나와 있는 거지 그 기술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모여서 자동차로 결집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사용자를 위한 하나의 편의성, 서비스가 또 하나 탄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듣기로는 자동차 업체랑 IT 업체는 이제 공생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서로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 시장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계속 손을 뻗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시장, 뭐 우리나라 시장, 뭐 유럽 사실 자동차로 본다면 북미권과 유럽권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뭐 중국의 어떤 자동차 산업만 본다면 이사님도 많이 아실 텐데 중국에서 나온 자동차 타고 싶으세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뭐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예.
계란 껍질로 둘러싸져 있는 차를 타고 다니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계란 껍질이라. 예, 뭐 저희들끼리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약간 네. 그 기술력의 차이가 10년, 20년 정도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좀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물론 이제 따라잡는 속도는 더욱더 앞으로 가속화될 거고 빨라질 거고 네. 준비를 해야 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멀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어떤 커넥티드 카의 개념은 네. 유럽과 북미권의 개념을 좀 많이 따라야 해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핀테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LTE 같은 얘기들 할 때 네. 세대 기술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LTE가 4G라고 얘기를 했듯이 네. 예전에 네. 다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티드 카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좀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또 두 개가 있죠. 자동차 산업은 아니지만 애플과 구글. 그렇죠. 네. 이런 어떤 운영체들을 기반으로 맞아요. 인해서 표준 산업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통사와 자동차 업계, 유럽은 이제 자동차 전문 제조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폭스바겐도 있고요, 아우디도 있고요, 페라리도 있고요. 엄청 많죠. 그런 어떤 업체들이 자체적인 생태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표준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 그렇죠. 한 가지 유럽이 부러운 건 네. 민관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민간 기업도 관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네. 관도 민간의 얘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정부와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이 어떤 모든 부분들이 모여서 같이 협력을 해 나가는 거죠. 네네.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우리들이 필요한 기술은 뭐 차선 이탈 방지 기술이다. 그럼 예. 그걸 가지고 이런 기술이 자동차 업계에 필요하대. IT 업계에서는 이런 것 좀 만들어줘. 이런 어떤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지. 예, 예. 뭐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융합이라든가 뭐 안 그래도 이번에 정부가 좀 융합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올해 그리고 내년 앞으로 좀 더 많이 발전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조금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콜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올해부터 유럽에서 모든 자동차에 의무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도 봤었던 것 같은데 이 이콜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기술인가요? 일단은 간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자동차 하다가 생명 안전과 되게 연관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럼요. 전복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신호를 잘못 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가장 유명한 운전자들의 말 사고는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네. 남이 나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SOS 긴급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네, 예, 뭐, H사의 네, H사의 뭐 블루링크라는 네. 시스템을 활용하고 지난 시간에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네. 바로 이제 버튼 누르면 콜센터와 연결이 돼서 내 위치가 어디고 무슨 상황이 벌어져 있고 빨리 나한테 구급차라든가 뭘 보내줘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이 콜이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다이어드 4 얘기하셨던 맞습니다.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게 이제 BMW뿐만 아니라 뭐 GM, 뭐 아우디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이 다 탑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결론은 자동차가 이동통신을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차 안에서 전화를 걸 수 있다는 건 말 네. 그대로 차 안에 전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 안에 이제 스마트폰을 연동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연결이 되어 커넥티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콜은 이제 그거를 하나의 유럽에서 표준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ADAS라고 네. 그 네. 졸을 때 뭐 졸음 운전 방지라든가 예. 차선을 갑자기 이동하게 되면 알람이 울린다는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네네.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그 기술이 있긴 있어 하지만 뭐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 있거나 뭐 의무 탑재가 되어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아니죠. 네. 사용자, 운전자의 선택에 이런 그렇죠. 기술들이 있는 거죠. 예. 네. 유럽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표준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 한 2, 3년 전에 이미 ADAS에 관련돼 있는 표준은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네. 이런 거죠.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 트럭 운전자 같은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회사 규모가 몇천 대의 자동차를 다 규모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차에 의무 탑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사고의 위험을 줄이겠다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예.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법제화시키고 법제화시킨다는 얘기는 표준을 만들겠다라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규제가 아니라 표준을 하나 만들어서 유럽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 표준이 결국은 글로벌로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네.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기술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로열티를 낼 수 있는 거고요. 아주 쉬운 얘기로 LTE가 네, 바로 네. 그런 겁니다. LTE가 유럽의 이동통신 기술을 그대로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하긴 했습니다만 네, 네.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가 네, 오늘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예.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아쉬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까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해외의 산업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커넥티드카 얘기하면서 와 신기하다 이런 서비스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그거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사의 좀 자국의 이익이 될 수 네, 있다를 많이 그렇죠.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거든요. 네, 네. 좀 더 좀 빠르게 좀 움직여줘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준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군요. 어쨌든 좀 안전해질 것 같아요. 교통사고 뭐 사망자 수를 뭐 줄인다든지 뭐 사고를 예측한다든지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파악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 블랙박스도 조금은 꺼림칙할 때가 있거든요. 모든 게 다 녹화되고 있고 나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이 이콜도 좋은 측면에서는 아주 좋지만 조금은 좀 저는 꺼림칙한 면이 있어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네. 내가 어디를 다녔는지를 그 지금 현재 뭐 만나고 있는 친구분들이 이렇게 막 추적을 한다 뭐 이렇게 본다면 저는 그래서 내릴 때 항상 지우고 내립니다. 농담이네요. 예. 결론적으로 보면 농담이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상한 곳만 가지 않으시면 네. 뭐 전혀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한테는 일찍 잘 거야라고 하셔서 뭐 나이트를 가신다든지 뭐 혹은 이제 뭐 다른 그 세컨드를 만나러 가신다든지 뭐 이런 일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생방이라 수습이 안 되네요, 지금. 예. 재밌게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신 네. 건데 맞습니다. 문제가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IoT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 예. 그 벤처 학술회에서 그런 얘기 있었다고 했었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해킹해서 바로 멈추게 하는 시도도 성공을 했다라는 상당히 얘기. 위험한데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위험하죠. 말씀드렸죠. 네, 예. 맞아요.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거에 대한 보안, 뭐 사실 네.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에 펼쳐지는 IoT, 스마트폰도 지금 언제 해킹당할지 모르는 맞아요. 거예요. 네. PC도 언제 해킹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나중에 자동차도 펌웨어 업데이트해서 악성 코드 가면 뭐 이런 거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커넥티드카가 불필요한 기술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보안도 잡아나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 뭐 여러 가지가 뭐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들어서 뭐 이건 한 예인 겁니다. 네. 아직까지 확립이 된 건 아닌데 예.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도 자동차 안에 OS가 있습니다. 차량 관제 시스템이라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속도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해주는 네. 요즘에 이제 예전처럼 아날로그틱하게 운전하는 자동차들 이제 없잖아요. 다 이슈죠. 예, 오토마틱에서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기판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기판을 하나 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동통신을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드카에 관련되어 있는 뭐 텔레매틱스나 네.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은 여기다 두고 네. 나머지 자동차를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또 따로 두고 이 두 개를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공격을 당했을 시엔 서로 간에 그거를 차단해주는 일종의 그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샌드박스를 묶는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안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운영 체제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별도의 소프트웨어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 OS를 통해서 자동차까지 해킹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기술적인 관념에선 누구든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놓고 약간의 그 패킷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하나하나의 서비스를 연동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더욱더 저는 좀 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좀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뭐 한 기업이 다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해킹당하면 그거 전부 다 해킹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서로 간의 어떤 조건들을 다 따져가면서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아직까지는 이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뭐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충분히 좀 논의를 하고 고민할 부분인 거는 뭐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보안 기술도 같이 빨리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 참 운전 귀찮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래서인지 이 커넥티드 카가 빨리 개발돼서 상용화 된 다음에 우리나라도 좀 해외처럼 많이 보편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보안 네. 같은 것도 빨리 보완이 돼서 그렇죠. 해외 사례처럼 좀 발빠르게 우리나라도 좀 융합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해외에서는 커넥티드 카 관련해서 굉장히 발전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얼핏 언급을 하셨잖아요. 해외에서는 이제 아우디나 AT&T의 협업 모델도 이런 게 많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그 해외 주제보다는 우리나라 주제를 좀 더 아까 심들게 얘기를 해보죠. 네. 뭐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 기아자동차의 우보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고 커넥티드카에 관련돼 있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커넥티드하기보단 커넥티드의 한 분야인 텔레메틱스 서비스들을 이제 그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뭐 LG U+가 카링크라는 기술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 실제로 해외 수출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커넥티드 카에 관련되는 얘기인 건데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화면을 올려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연동을 시켜주는 기술인 겁니다. 뭐 저희 그런 기술도 많이 있잖아요. 미러링이라는 기술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아쉬운 건 이제 국내 이통사와 뭐 국내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뭐 인포메인테인먼트 업체와 국내 이제 자동차 산업 간의 어떤 그 협업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없습니다. 시도는 있었어요. 뭐 이미 다 기사로도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작년 1년 전만 해도 이제 SK텔레콤, SK플래닛이었죠. 그쪽에서 이제 T카라는 서비스를 한번 내놨었고요. 이제 뭐 자동차를 이제 원격으로 좀 제어를 해서 시동을 걸어준다라든가 뭐 문을 좀 열고 닫는다라든가 뭐 내비게이션을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뭐 T맵이나 이런 것들 좀 연동을 해서 같이 보여준다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었는데 그걸 이제 현대자동차와 같이 협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현대자동차 당시에는 이제 그렇잖아요. 그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서비스가 아닌데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고 차문이 열리고 이러면 그건 이제 불법 개조에 관련돼 있는 얘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협업이 조금 많이 불발이 됐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올해가 된 거고요. 올해는 이제 그 협업이 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가시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그 T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해외 자동차에서도 내비게이션 뭐 사용자가 선택을 한다면 연동이 되는 뭐 서비스 같은 건 아직까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U+가 전 개인적으로 중동의 어떤 수출 협약이 먼저 들려올 게 아니라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와 먼저 한번 협업 순위에 들어오면 어땠을까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합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그 카링크라는 제품이 LG U+ 자체 개발한 게 아니고요. 그 유버리지라는 그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다니는 기업이라 제가 어떻게 우연히 미리 알게 됐었는데 그 카링크라는 그 곳에서 많이 쓰이는 미러링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중소기업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LG U+와 함께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제 그 국내도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여러 문제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문제로 좀 잘 안 됐고 어쨌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유브리지라는 그 회사가 이거를 개발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급여 체불도 되고 뭐 이랬는데 이걸 통해서 일어났어요.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루트를 뚫었던 것들이 이제 해외 기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중동 쪽으로 좀 오픈이 되게 된 겁니다.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콘 센서를 활용한 아까 전에 다 계속 몇 번씩 말씀드렸죠. 주차장 센서들 뭐 자동차 어디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차 어디 있고 연동되는 시스템들 이미 다 있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실제로 이제 뭐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뭐 이런 업체들과의 약간 협업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만약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북미권이었으면 그런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씩 다 받아서 하나의 포럼도 만들고 세미나도 열면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고 이거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사가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인수를 예. 한다라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회사와 회사의 만남으로 많이 연계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좀 바람이 심지어 있고요. 기술력만 뺏기고 이제 네. 중소기업은 뭐 도산에 빠지는 이런 상황들도 그런 굉장히 경우도 뭐 많습니다. 종종 많이 있었죠 그동안. 네. 네, 그런 거 네, 많이 그렇군요. 있었죠. 네. 그러니까 회사와 회사가 만나다 보니까 진통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대기업도 좀 마인드 전환이 좀 필요할까요?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이건 뭐 어디가 나서서 누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번 나서서 논의를 해봐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실 지금 중요한 말씀 또 하나 해주신 게 대부분의 그 자동차가 됐든 핀테크가 됐든 IoT가 됐든 이 네. 모든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 중소업체분들이 이통사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통사로 몰리는 것도 몰리는 거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네. 생태계를 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발전이 되면 어떨까. 뭐 그걸 이제 저희가 뭐 정책을 만들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더 이제 민간에서 좀 더 많은 목소리들을 좀 맞습니다. 들어주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조금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전 사실 IT 강국인데도 이런 움직임 별로 없고 상용화가 안 돼서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엔 별로 없길래 없는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기자님이 계속 있다, 이미 다 나와 있다 하니까 괜히 안타까워요. 만들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지금 상당히 놀라고 약간 서운하면서도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빨리 네, 법적 좀, 규제가 네, 법적 규제나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네.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또 규제들이 필요될까요? 그런 것들은 저보다는 이제 뭐 중소기업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사님이 더 잘 아실 거고요. 네. 뭐 네. 사례 같은 것은 더 많이 아실 테니까요. 뭐 그것들을 이제 뭐 전부 다 하나씩 다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예. 불안하시죠? 아 근데 뭐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는 이제 서서히 이제 바뀌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맞습니다. 예. 대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뭐 중소기업과 협약을 해서 실제로 그 제품들을 맞습니다. 이제 하고 있기도 하고 예.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TFT 형식으로 이렇게 조그만 벤처 그 부서라든지 이제 벤처 자회사를 만들어서 네. 그런 기술들을 이제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이 인수를 한다든지 예. 예전에는 기술력만 뺏어가고 그 회사를 망하게 냅뒀는데 아이고. 그런 것들을 인수합병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마인드 변화를 네.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또 이 커넥티드카 상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국내에서 필요한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그 위해서는 네. 이제 그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를테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네. 불릴 겁니다. 아마 커넥티드카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과 자동차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합해져서 네. 커다란 이제 모바일 기기. 그렇죠. 커다란 예, 그 예. 스마트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계기판에서 이제 속도계라든지 뭐 기름, 오일 이런 것들을 한정적으로 좀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리고 기계고 아날로그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요새 PC나 스마트폰 화면처럼 발전이 돼서 네. 뭐 터치로도 할 수 있고 속도계, 엔진 회전수 얼마를 갔었고 그 언덕으로 올라갈 땐 기름이 얼마가 소모가 되고 이런 것들을 컴퓨터처럼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항상 상시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는 인터넷 PC 기능을 갖고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교통 네, 정보라든지 지금 화면이 이런 나오고 것들 있네요.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막히지 않는 길을 실시간으로. 솔직히 말하면 요새 내비게이션에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있죠. 실시간으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미 진입을 했는데 뭐 그걸 바꿀 수도 없고. 맞아요. 근데 그게 좀 더 정교화되고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기고 네. 이거 말고 차 가는 동안 보통 저희가 이제 영화를 다운받거나 음악을 다운받을 때 보통은 집에 가서 PC 연결하고 몇 시간씩 걸어 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차에 타서 인터넷 접속을 해서 영화 다운로드를 걸어 놓습니다. 네. 회사에서 집까지 30분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다이아드라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예. 그럼 거기다가 이제 타자마자 인터넷에 다운로드 링크를 겁니다. 예.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음악 들으면서 이제 딱 가서 도착하면 바로 이제 예를 들면 USB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을 그렇죠. 빼서 집에 갖고 올라가서 그동안 바로- 다운받아 놓은 영화를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왜 할 수 웃으시는 있습니다. 거예요, 권 기자님? 아니,
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네. 내려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네, 네. 그 다운로드 받는 개념은 그러네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거의 뜻이. 없어질 거고요. 운전 중에는 보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만들어지고 준비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카링크도 우리나라의 법적인 규제로 보면 과연 이걸 허용을 해내자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네. 자동차 중에 스마트폰 보는 것 때문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어떤 SNS, 트위터에 메시지 하나 날리는 것 때문에 커다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도 많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의 어떤 인터페이스, 네. 스마트폰 나올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사용자 경험이잖아요. UI와 UX.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그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또 기존에 있는 새로 나오는 서비스와 연동을 할 거냐를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발은 페달에 있어야 되고 예. 양손은 핸들에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음성 인식이 그래서 최근에 많이 자동차 커넥티드 카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고 법도 준비가 돼야 완성돼 있는 어떤 그 커넥티드 카의 플랫폼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것도 운전에 방해된다는 얘기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 이렇게 잠깐 보면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왼쪽으로 가주십니다. 네, 사실 네. 그거는 운전자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화면 잠깐 보면서 이렇게 차선 같은 거 보는데요. 네. 초창기 때의 내비게이션은 음성만 들렸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네. 그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화면이 그래요? 아니라 이제 음성만 알려주는 것이 있었거든요. 몰랐네요. GPS 네, 시대라고 맞습니다. 했을 때, 예. 그게 이제 그 방해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되면서 내비게이션을 실제 보면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HMD를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운전자의 시야는 유리창 넘어 모든 걸 봐야 한다라는 개념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HMD를 이제 유리창에 띄운다는 네네. 개념이에요. 예. 모든 다양한 정보들이 유리창에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럼 과연 이거를 사고와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이며 예. 사용자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그러게요. 방해가 될 것인지는 더 많은 논의를 해봐야 맞아요.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방주시를 그렇죠. 하니까. 앞에서 갑자기 나는 놓쳤는데 화면이 갑자기 번쩍번쩍거리면서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하고 알려주면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더 될 수도 놀랄 있는 수도 거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놀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아니면은 차량이 자체가 사고가 있다라는 걸 감지한 이후에 미리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아주는 기능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무인 자동차인 거죠. 네. 사람이 운전할 필요도 없는 게 그렇죠. 궁극적으로 가면 무인 자동차까지 네, 네. 가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구글이나 뭐 현재 뭐 아우디 이런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네. 업체들도 무인 자동차 바이두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라는 개념들이 바로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발전이 되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예. 그 세상이 언제쯤 올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그게 아직 겪어보지를 못해서 더 안전한지 더 불안한지는 확실히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넥티드 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곳들이 있고 또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공략 IT 취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 IT 취업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관련 분야 취업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커넥티드 카 분야 기업들에 대해서 김기경 이사님께서 지난주에 여러 분야를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분야가 뭐 그때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소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축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는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커넥티드 카로 진화하고 있는 이제 완성차, 네. 뭐 현대, 기아, 뭐 르노, 삼성 이런 기업하고 그다음에 그 앞으로 발전하게 될 차량 경량화라든지 그렇죠. 혹은 이제 무인 통신 그 교통 최신 교통 시스템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그 커넥티드카가 되면 앞으로 통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통신 기업들과의 연계, 그래서 SKT나 뭐 KT,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뭐 다음카코나 네이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주로 드렸고요. 그랬어요. 네. 오늘은 이제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
그 아까 권 기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스트리밍 혹은 다운로드 이런 기능들이 차 안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차 안에 들어가는 이제 PC가 아닌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든지 네.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래픽 가속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그 사람과 그리고 이제 차랑 이제 그 대화를 하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 차량 중에서는 두 손을 잡고 발을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USB 충전을 하기 위해서 달리는 차 중에서 선을 예. 꼭 꽂으려고 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아, 생깁니다. 그럼요. 밑에 이렇게 잘 안 예. 꽂아지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 잠깐 시선 예. 떨어뜨리면 사고 나요.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음성 인식은 계속 발전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충전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차에 타는 순간 차가 이제 무선 충전기가 되는 겁니다. 네. 차에 타면 자동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충전이 된다든지 뭐 이런 좋다. 기능이 이제 도입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들이 가능케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든지 전자기 관련된 어떤 기술력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자동차 커넥티드화가 되면서 이제 고성능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 겁니다. 뭐 그렇죠. PC나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은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뭐 네. 적당한 성능 정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그 차량에서 그 거대한 곳에서 환경에 제약 없이 쓰려면 고성능의 그 프로세스라든지 칩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할 겁니다. 네. 예를 들면 ARM이라든지 퀄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네. 뭐 인텔, 그리고 LG전자도 요새 그런 쪽에 뛰어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그 프리스케일 국내 기업이기도 한데요. 네. 프리스케일이 이제 그 커넥티드카 관련해서 센서를 발표도 했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서도 발표도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씩 조금씩 좀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런 부분들과 이제 연계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텔레메틱스라든지 네. 그다음에 카이포멘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지금 각광을 받을 건데 네. 사실 대기업에서는 아직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제품을 뭐 본격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은 잘 없어서 네. 코스닥 상장사나 중견 제조 기업들이 사실 저희 한 90년대 한 2000년대 초반 IT 붕업이 됐을 네. 때 뭐 예를 들면 PC 산업이 그때는 제일 각광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칩이라든지 뭐 관련 제품들을 만들던 기업들이 한 십몇 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기업이 돼 있더라고요. 당시에 그래픽 카드나 혹은 뭐 오디오 카드 이 정도만 맞습니다. 만들던 기업들이 네. 뭐 이를테면은 그 AVN이라 그래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네. 예전에 IT 기업이 납품을 했는데 이걸 이제는 자동차 회사에 이제 납품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기업으로 뭐 제이시언이라든지 뭐 그 인포뱅크라는 기업, 그다음에 이제 금강테크, 그다음에 시장이 넓어진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과거에는 IT 쪽만 이렇게 팔아야 네.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IT 시장이 소위 말해서 이제 레드오션이 돼버리면 같이 망하거나 그러니까요. 회사가 되게 힘들어졌는데 네. 요새는 뭐 IT, 자동차 혹은 다른 성장 동력을 발견하면 그쪽으로도 기술력을 개발시키고 또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기 말씀드렸던 인포뱅크라는 기업은 이제 그 모바일 및 인베디드 솔루션을 원래 만들던 기업이었는데 네. 이제 LG 전자와 손을 잡고서 이제 내장형 이제 그 텔레맥티스를 개발했고 그 차량용 ECU라고 해서 네. 그 예를 들어 컴퓨터로 치면 CPU로 보시면 될 겁니다. 차량을 통제하고 예,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인데 차량용 ECU에 들어가는 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비벨록스라는 회사는 사실 옛날에 UX, UI 쪽을 많이 하던 기업이었어요. 네. 네, 그런 데들이 이제 자체 기술력이 이제 향상이 되면서 이제 그 커넥티드 카와 관련된 시장에 뛰어들어서 뭐 세계 최초로 이제 NFC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근거리 그럼요. 네. 이제 장치죠. 알죠. 예. 우선통신. 다채한 그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만들어서 네. 이제 그거로 쉽게 말하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와이파이나 LTE 그러니까 차량용 와이파이나 LTE 어떤 기기나 이제 솔루션을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MDS 테크놀로지라고 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런 커넥티드 카가 발전하면서 많은 이를테면 그 기술들이 이제 필요로 하고 그런 네.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데 MDS가 되게 그 오래전부터 이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카데미도 있어서 많은 사관생들을 이제 배출했고 그런데 이제 밀대공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렸고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 운전하면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안전 그리고 보안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네. 그 안전하고 보안하면 어떤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차량에서 블랙박스나 그렇죠.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차량 주행 중에 뭐 딴짓을 했을 때 어떤 알람을 해준다든지 이런 네. 기능들. 그리고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또 그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눈과 음성이죠, 음성. 눈과 그다음 음성이죠. 네네. 예, 눈과 음성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눈과 이제 귀가 이제, 네. 이제 그 필요로 한 부분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기업들이 발전할 건데 팅크웨어 아시죠? 옛날 아이나비로 되게 유명해서 그때 네. 엄청나게 많은 내비게이션을 팔았던 아이나비요. 기업인데 네. 한때는 이 회사가 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 내비게이션 안 사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스마트폰에 다 그 내비게이션이 요즘에는 기능이 다 몇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블랙박스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서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미스 A 수지 좋아하십니까, 기자님? 저는 예. 뭐 제가 좋아한다고 수지 양께서 저한테 관심을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좋아해요, 이사님. 어쨌든 간에 뭐 뜬금없이 잘 모르는 회사인데 뭐 좋아요. 이렇게 미스 A 수지가 나와서 뭐 살짝 웃으면서 그 블랙박스를 선전했는데 네. 그 기업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동 효과를 똑똑히 기술력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수지 볼 때는 때문에, 네. 기본적인 기술력이 깔려 있는 데다 이제 뭐 이제 마케팅 파워가 있는 분이 해주셔서 그렇죠. 그랬을 텐데 네, 무시할 미동전자통신이라는 곳이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죠? 아니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나름대로 이제 그 블랙박스나 혹은 이제 지능형 블랙박스 그리고 그래요. 이제 후방 카메라 이런 쪽의 후방 기술력을 카메라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는 후방 카메라 없으면 주차 못 하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중요하죠. 그런 네. 기술력이 갖고 있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언이라는 기업에서는 또 음성 인식 그 소프트웨어 개발사예요. 근데 그거를 그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쪽에 도입을 해서 음성 인식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 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 디지털이 역시 비슷한 제품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음성 인식 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기능이 아직 차에 있는데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인식 잘 못해요. 예, 고속도로에서 네. 제가 내비도 너무 심심해서 그랬었어요. 네. 친구들 이름을 수도 없이 불렀는데 자꾸 다른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아나운서잖아요. 네. 제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친구가 잘못했네요. 그러게요. 제가 뭐 출장권으로 대구까지 내려가면서 혼자 가게 됐고요. 네. 이제 너무 심심해서 이제 근데 그 스마트폰이 제 차랑 연동은 됩니다. 저도 저희 차도 일종의 커넥티드 카입니다. 네. 연동이 돼서 이제 했는데 손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고속도로에서는. 그래서 음성 기능이 있길래 제 친구들 이름을 불렀는데 자꾸 저기 그 고객사 이름이 자꾸 나오고 네. 그리고 그 밤에 진짜 고객사 재밌어요, 이름이 이거. 나오고 그리고 맞아요. 이를테면 결국 그래서 어쨌든 5명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 무려 4시간 동안 이제 거의 목만 쉬다가 뭐 이제 끝났는데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음성 인식의 어떤 발전이 되게 중요하고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음식 인식 외에 이제 눈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좀 눈이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해준다든지 뭐 구체적인 뭐 기술력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네. 그리고 이제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뭐 이런 그것들도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네. 그런 기술력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제 어디예요? 디오텍이라는 데가 네.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그 스마트폰 이전에 그 스마트 펜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스마트 펜? 네. 태블릿 PC라든지 혹시 PDA 같은 예. 데가 네. 그 어떤 전자기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그 펜을 사용해야만 뭐 활용이 된다든지 네. 이런 기술력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예. 네. 사실 최근에 그게 쓸모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어떤 터치라든지 센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기술력 갖고서 이제 음성 인식이라든지 뭐 터치 스크린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더 개발해서 실제로 그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음성 인식 이런 것들이 그 삼성전자 제품 갤럭시 뭐 이런 갤럭시 제품이 노트 네. 펜 유명하잖아요. 네, 그것도 되고 음성 인식에 관련된 어떤 그 네. 어플리케이션의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여기서 만든 기업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한적을 한다든지 인식 이런 기능들은 이제 계속 될 거고 차량에서도 이제 음성 인식이 쓰이고 있어서 실제로 그 자동차 기업과도 많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리지텍이라는 데는 원래 콜센터하고 이제 인터넷 전화 그 멀티미디어 기업이세요. 그래서 뭐 상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옛날에는 뭐 무조건 그 상담원 연결이 돼서 뭐 상의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새는 저희가 대화하는 식으로 이제 네. 음성 인식을 하고 그 기계가 실제 자체적으로 대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옛날에 무조건 기다려 있어야 됐습니까? 네. 뭐 앞으로 남은 고객이 150명입니다. 이러면 참 한참 기다리고 막 이런 네. 상황이 있었는데 약간 그 빅데이터 기술과 많이 연동이 되어 있기도 해요. 네. 음성인식 같은 게 이제 듣는 거는 이제 다 어느 정도는 되어 있거든요. 예.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급해서 연락을 한 거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단에서 아예 구분을 해서 해당 단어가 몇 번 나오면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이 다 통계적으로 현재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이 다 하나로 뭉쳐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요.
여담입니다만 요즘은 보험사에서 그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계약 성공률은 얼마다 뭐 이런 것까지 빅데이터로 다 나오는. 주도 면밀하네요. 네.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그 말씀하신 바와 연관해서 말씀하면 계약하기 쉬운데 해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쉬리라고 혹시 아세요? 그 아이폰에 탑재되어 있는 그 인공지능 아니요. 음성 인식 프로세서라고. 그런 게 있나요? 저 아이폰 써보질 않으셨던 네, 모양입니다. 저 아이폰 아니고. 이게 뭐 굉장히 아직은 이제 저급한 수준의 어떤 반응만 가능하지만 네. 애플에서 그 최초로 인공지능 이제 음성 인식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어떠니?라고 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오늘의 날씨 이런 키워드를 갖고서 오늘의 날씨는 뭐 검색을 해서 옛날에 사물 인터넷 할 때도 잠깐 나왔었죠. 예. 네. 예, 오늘 날씨는 따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요, 말로. 그거는 예. S보이스나 뭐 LG전자의 S보이스기네요. G보이스 네네. 비슷한 건데요. 이제 휴대폰에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아이폰은 이제 시리라는 이름으로 내놨었고요. 아, 이름만 다른 거군요. 말 그대로 개인 비서였던 거고 아이폰이 이제 애플이 먼저 시도를 했던 거였고 네. 방식은 비슷한데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를 다 서버단에서 엄청난 커다란 서버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요. 예.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매번 대답을 다르게 해주는 거죠. 예. 똑같은 질문을 해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질문했다면 그다음부터는 좀 더 발전돼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예. 아이폰한테 나는 갤럭시가 좋아 그러면은 왜 이러세요 주인님 뭐 이런 그게 거.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런 겁니다. 바보야 그랬어요. 했더니 뭐 제가 실망시켰나요? 이렇게 네, 답변을 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스로 오.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네. 거죠. 깜짝 약간 좀 놀랐어요. 돌아왔는데 네. 예, 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점차 그 개발이 되면 그런 기능들이 사실은 음성 인식 기능이 기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뭔가 인식을 해야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예. 어느 회사인가요? 예, 그 네오엠텔이라는 기업인데 네. 실시간 대화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갖고 있고요. 네. 아마도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고 정말 발전이 되면 앞으로 오타쿠는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면 혼자 심심해서 이제 대화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뭐 네. 극단적인 정말 생각을 하시는 심심할 때 분도 좋아요. 많지 않지 네.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딱 시리나 혹은 이제 그 네옴텔에 제공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네.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넥티드카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필요 인력과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영주 캐스터가 IT 산업 구직자를 찾는 기업들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네, IT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취업 정보 전해드립니다. 엔터웨이 파트너스에서의 종합미디어 그룹에서 일할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모션 그래픽에 자신 있는 디자이너라면 분야는 무관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내용만으로 실제 능력과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하시네요. 기획 능력, 촬영, 그리고 편집 작업에 능숙한 분은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엔터웨이 파트너스에서 이번엔 중견 미디어 그룹 플랫폼 영업을 맡아줄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대리에서 과장급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요. 방송, 통신, 포털 등의 미디어 기업 경력자는 우대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관련 경력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라이마스에서 시각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신입과 경력직 모두를 채용하는 조건입니다. 긍정적, 창의적, 적극적 마인드의 소유자라면 우대받으실 수 있겠네요. 웹 상세 디자인을 주 업무로 하는 일인 만큼 이 웹 가능자도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취업 사이트, 사람인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 지원을 통해서 접수해주세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기용 기계장비 회사 화광요역에서 온라인 마케팅 사업 관련 경력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분들 중 비즈니스 영어 능력을 갖추신 분이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데요. 이 국내 마케팅을 최소 3년 이상 경험하신 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드림위버 HTML 그리고 포토샵 툴 사용이 가능하신 분은 우대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세요. 평판 디스플레이 회사 세미시스코에서 시스템 개발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신 분이라면 지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관련 계열 석박사 이상 졸업하신 분, 그리고 검사 장비 개발 경력 있으신 분은 우대받으실 수 있고요. 4대 보험, 그리고 퇴직금 혜택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력서 보내보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IT 관련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 직업 이 취업 커넥티드 카 관련 산업에 대한 이야기 취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엔터웨이 김기경 이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력적인 IT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